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돈, 그 돈의 유래와 은행 통화량에 대해 알아보고 5천억 원이 어떻게 6조 60억 원으로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공부도 하는 거고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금리인데요. 그 금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오늘은 돈의 기원과 그리고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돈의 기원은 고대의 금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원소입니다. 금이 금화로 사용되면서 금의 확보는 곧 부를 확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탐사,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 금 장식품이 많다는 소문은 곧 유럽 사람들이 이들 지역을 침략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많은 양의 금 매장이 발견된 곳에는 모두 골드러시가 일어났고요. 미국 서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캐나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에 대대적인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이 금이 예전에는 돈 대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금으로 사고 팔았지요. 하지만 금은 무겁고 휴대하기 불편하였기 때문에 편리한 금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화는 금 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려 보관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금 세공업자는 금을 맡기면 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금을 꺼냈다 뺐다 할 수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금을 갖고 와서 돈으로 쓰지 않고 보관증만 교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금 세공업자는 머리를 썼지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금화를 찾으러 오지는 않는구나. 아, 그렇다면 금화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금 세공업자는 본인의 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 세공업자는 차츰차츰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금 세공업자는 씀씀이도 헤퍼지고 사람들은 부자가 된 금 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금도 아닌데 높은 이자놀이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한 번에 왕창 몰려가서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금 세공업자는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가만히 보관해 놓느니 참 괜찮은 제안이네 라고 생각하고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금만 맡겨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금이자는 낮고 대출이자는 아주 높아서 금을 맡긴 사람들도 쏠쏠 재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 세공업자는 한술 더 떠서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금고에는 있지도 않은 금 보관증을 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고에 있는 금보다 10배나 많은 금 보관증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10% 정도만 금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통계상 알았거든요. 그것이 현재의 10%의 지급 준비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화에 이자 수익까지 더한 금세공업자는 현대로 치면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차츰 금세공업자가 있지도 않은 금을 계속 빌려주는 걸 눈치챘습니다. 금화를
꺾일 것을 걱정한 금화 주인들은 한꺼번에 금세공업자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금화를 모두 찾아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금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을 깨닫고 금화를 달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돈을 다 찾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에도 아무리 건강한 은행도 사람들이 한 번에 맡긴 돈을 다 찾으러 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러한 일들은 금융위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금세공업자는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랜 전쟁으로 영국 황실은 금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은 금세공업자에게 가상의 돈을 발행해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줍니다. 영국 황실은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영국 황실과 금세공업자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이용 마음대로 돈을 불리고 현대은행에서도 이런 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00만 원이 있는 저는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맡깁니다. 은행은 저의 모든 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 놓을까요? 아니죠. 10만 원만 금고에 놓아 놓고요. 나머지 90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서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법에서도 전 세계 법에서도 통용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은행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즉, 처음에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 이용이 되고 나니 1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해서 돈을 가지고 가면 새로운 돈이 생깁니다. 현물은 없고 컴퓨터 화면에 가상으로 존재하기만 하는 거지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시중에 돌고 돌지요. 오늘날 지급준비율은 3.5% 내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국민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해 주면 국민은행은 대기업 김 사장님께 5천억 원을 대출해 주고요. 대기업 김 사장님은 중소기업 박 사장님께 자재값으로 5천억 원을 주지요. 대기업 김 사장님은 중소기업 박 사장님께 자재값으로 5천억 원을 주지요. 박 사장님은 그 중에서 5% 정도인 250억 원을 회사 금고에 넣고 나머지 4,750억 원을 하나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하나은행은 지급준비율 3.5%인 166억 3천만 원을 은행 금고에 넣고요. 나머지 4,583억 8천만 원을 최 사장님한테 대출해 줍니다. 최 사장은 정 사장에게 물건값으로 4,583억 8천만 원을 지불해 주고요. 정 사장은 그중 5% 정도만 회사 금고에 넣고 나머지를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은행은 또 3.5%만 지급 준비율로 금고에 넣고 다른 사장님들 또는 개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대출해주면 돈의 합은 6조 60억 원이 됩니다. 5천억 원이 6조 60억 원으로 불어난 거죠. 금융 시스템이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선 돈은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에 입력한 숫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돈이 많아져서인데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또 계속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 통화 팽창이라고 합니다.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통화가 팽창하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짐바브웨는 한 해 최고 2억 3,100만 프로라는 상상, 초월, 물가 상승,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인데요. 너무 물가가 빨리 올라서 어떤 때에는 그날 새로 뽑은 지폐가 하루 만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습니다. 2008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플레이율은 6억 %인데요. 이것도 축소로 발표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화폐 발행, 열심히 돈을 찍어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자는 발상 때문에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데요.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자연스럽게 경제 파탄의 길로 몰고 갔죠. 어느 나라든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적자 형태인 우리나라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물가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유념해서 정책을 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은행이 생긴 유래 그리고 통화 팽창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 되는 은행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